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미 증시의 반등과 함께 그래도 오늘은 조금 회복을 해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어제 이제 국내 증시가 워낙 많이 밀리다 보니까 어제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모두 한 마음으로 이제 바랬던 것이 그래도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을 조금 더 편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의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만회가 되면서 기분 좋은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들 모두들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다행스럽게도 오늘 시장 일단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지수보다는 업종, 종목군에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염두를 하고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현지 시간으로 19일 발표되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 관련 여부도 체크해봐야 한다라는 점을 염두한 투자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런 좀 종합적인 내용을 포함을 해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정보가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송 보시면서 저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라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라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셔야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노란톡 사용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될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번호 입력란에 샵 3989라고 입력을 하시고 종목 요청이라고 저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희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는 종목들 오늘 수익률 한번 살펴볼까요?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이 현재 34%대 수익률이고요. 슈프리마 HQ가 36%대 수익입니다. 우리조명이 39%대 수익, 남광통원이 40.61% 수익 나타내고 있고요. 진성TC가 41.12%, 메가MD가 64%대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현탄메탈은 65.94% 수익률이고요. 문배철강 75.54%, NS틸 75.86%, 그리고 이제 PN풍력 같은 경우는 9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의 종목들이 50% 이상, 60% 이상의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을 나타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익률을 꾸준히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저희 오늘 이 시간 착한 백 선생 통해서 확인을 해드릴 거고요. 착한 백 선생과 함께 관련 종목들 얻어가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준비된 착한 백 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릴 거고요. 오늘 함께할 백 선생님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백종국 전문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오래 함께했는데 잠깐 이름을 헷갈렸네요. 백재룡 전문가라고 할 뻔했어요.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지난주에는 공매도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고 시작하였으나 주 후반에는 분명히 반등을 보였던 주였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정폭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느끼시기에
느끼기에는 아마 큰 폭의 하락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4월 19일 고점 대비로 해서 현재 약 7.8% 정도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개별 종목으로 보자면 한 15%에서 20%가 빠지는 종목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전략과 종목 같은 경우 계속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방송 참여 꼭 부탁드리고요. 노란톡 참여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시장이 굉장히 이제 오락가락하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을 다 빼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지금이 매수의 기회인가 좀 헷갈려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서 저희가 시장에서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전해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그 관련 종목들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그냥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정보와 함께 매수 타점 받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유님께서 오늘도 좋은 종목 부탁드린다고 또 카톡에 남겨주셨고, 곱창님도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노란톡에 남겨주셨습니다. 뭐 나다님을 비롯해서 하트님 그리고 바닐라라떼님 여러분들 함께 들어오고 있으신데 계속적으로 저희 이제 노란톡방 저희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도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장이 이제 낙폭이 크면서 지금 이제 뭐 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 네, 이제 오히려 지금이 기회인가 이렇게 헷갈려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의 시장 모습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종목을 하기 전에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반등을 보이고 있지만 이번 주로 보자면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들자면 대만 이슈도 있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큰 폭의 조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조정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만에 대한 이슈는 전일자의 대표 전문가님이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물가가 비싸진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되면서 각 정부들은 재정 정책을 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풀기 시작했고요. 그러한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레 물건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인플레이션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플레이션이 과도하게 발생을 했을 경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큰 힘이었던 유동성을 더 이상 확장시키기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험한 리스크를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일 날이었죠. 12일에 미국에서 4월 물가지수를 발표를 했는데요. 생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물가지수가 4.2% 상승을 했는데요. 이는 컨센서스 3.6%를 상회하는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온 겁니다. 물론 당연히 물가 오를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줄은 몰랐다의 정도의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요일 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요. 전일자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영향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물가지수가 높게 나온 건 차트를 보면 당연히 알고 있을 건데요. 이 부분은 당연히 기저효과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저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굉장히 높게 나왔는데요. 소비자 물가에는 코어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코어 물가라고 하는데요. 일단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앵커님께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코어 물가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 코어는 알거든요. 요즘에 이제 허리가 안 좋다 보니까 코어 근육을 길러라라고 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몸의 뭔가 중심, 그러니까 코어 지수?
물가지수? 네, 코어 물가지수. 그러면은 뭐 물가의 그러니까 물가를 나타내는 뭐 종합적인 중심 지수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코어 물가는 식료품이나 에너지를 뺀 나머지 물가지수를 의미합니다. 식료품이랑 에너지를 왜 빼냐면 가격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제거를 하고 실질 물가가 얼만큼 변동을 했는지 파악을 하는 건데요. 그것이 바로 코어 물가입니다. 일단 코어 물가는 상당히 낮은 폭으로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이번에 상당히 코어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가 같은 경우에 현재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자재 가격 상승이 가장 큰 이유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어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름폭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요. 이번에 코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과 어떤 서비스가 올랐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물가 지표 중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음식료와 교통, 운송 그리고 여가 부분입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필수 소비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필수 소비재의 물가가 올랐다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 운송 부분의 물가가 올라갔다는 건 아무래도 움츠려들었던 활동이 재개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여가 부분의 상승은 아무래도 여행의 소비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가 서비스 물가와 상품 물가를 나타낸 건데요. 지금 당연히 상품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현재 물가 상승의 주된 요인은 당연히 상품 물가입니다.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 있다는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여가 관련해서 교통, 운송 부분이 계속해서 물가가 올라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서비스 물가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물가 수준 좀 인플레이션 요번 달에 지수가 좀 많이 높게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6월에 발표된 5월 물가 지표를 보면은 낮게는 한 4.5%, 높게는 5.0%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월이 기저효과를 가지는 피크 달이기 때문에 이후 물가 상승률은 당연히 둔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 정책과 시장 간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5월 달과 6월 달에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공매도에 대한 재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정확하게 전략을 잘 구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은 5월이 피크이고 6월부터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을 오히려 기회로 포착을 하고 주식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종목을 골라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그리고 싸게 살 수 있는 종목들을 잘 골라내고 밸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방송 시청 많이 해주시고요. 노란톡방에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전략과 종목 전해드리고요. 오늘도 그러한 종목 2개 가지고 왔으니까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들으셨죠? 지금이 기회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지면서 주식시장이 출렁이자 그때 이제 그 매수 기회를 삼은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이제 지수가 폭발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코스피가 3,000선을 넘어서면서 굉장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왜 그때 그 기회를 잡지 못했을까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이 또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조정이 매수의 기회다라는 표현이었고 우리는 이제 그 준비된
있는 식탁에서 밥만 떠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밥 이분께서 준비를 해 오셨거든요. 잠시 후에 종목들 바로 전해드릴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야 하는 거야? 매수 타이밍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카메라 어플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번호 입력란에 샵 3989라고 입력하시고 종목 요청이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시장 판단 아래 상승할 만한 종목 또 가져오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입니까? 네, 첫 번째 종목은 여행회사입니다. 오. 네, 앞서 물가 중 미국에서 발표한 물가 지표 중에서 제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여가와 교통, 운송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상승이 굉장히 눈에 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여행과 관련된 종목을 한번 주시해야 될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분명히 코로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그렇고요. 해외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백신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백신 여건으로 그냥 비행기 타고 이제 여행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대본을 안 드렸는데 제가 중요한 포인트 두 개를 앞서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좀 네. 당황스럽긴 합니다. 네. 하지만 제가 말씀을 좀 이어가면은 앵커님이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여전히 백신을 계속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로나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큰 폭의 성장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여행 업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국내 여행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한번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해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백신 보급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외여행의 가능성도 조금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회사의 1분기 실적을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은 매출이 2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년 대비로 마이너스 95%가 되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3억으로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하면 마이너스 194% 정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실적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는데 1분기 실적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은 회사를 현재 지금 사라고 하는 거야 라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생기고 난 이후 1분기까지는 확실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왔고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분기에 정말 많이 안 좋은 실적을 발표하긴 했지만 시장의 컨센서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앵커님께 좀 여쭤봐야 네. 될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가 생긴 이후에 혹시 해외여행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쳤어요. 아마 없을 네, 겁니다. 네. 네, 저도 없는데요. 일단 여행에 대한 수요를 다 떠나서 아예 해외여행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 회사 인건비와 판관비가 많이 줄었죠. 이에 따라서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분명히 시장의 컨센서스에 비해서 상당히 좋게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2분기부터 영업이익이 턴어라운드 하게 된다면 영업이익 부분에서 정말 빛이 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수요가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2분기가 시작하는 4월부터 패키지 여행 이용자 수가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앵커님께 좀 질문을 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한 1월 그러니까 초부터 했고, 그러니까 사실 3월부터 좀 본격적으로 네, 마스크를 맞습니다. 좀 대부분 쓰고 이렇게 시작됐던 것 같아요. 네, 3월부터 코로나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확산이 된 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나빠진, 기업들의 실적이 나빠진 분기를 따지자면 2분기부터 상당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과 대비한 기저효과,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전년 대비로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좋아 보일 수
수 있는 구간이 1분기가 아닌 2분기부터의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월에 실제로 패키지 여행을 예약한 인원의 수는 8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년 대비로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전년 대비로 무려 286%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1분기 매출이 마이너스 95%였던 걸 감안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패키지 예약 증가율이 무려 160%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2분기가 실제로 4월과 5월 달에 여행객 숫자로 이미 증명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여행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현재 해외 입국을 했을 때 자가 격리를 하는 그러한 나라가 좀 많은데요. 한국인이 다른 나라에 입국을 했을 때 자가 격리를 하는 의무를 요구하는 국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GDP 대비로 관광 비중이 높은 나라들이 굉장히 그러한 것들을 늘리고 있는데요. 한국인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외여행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계기로 이 회사도 이와 관련된 패키지 상품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프로모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된다면 해외여행을 갔다 와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주간의 격리 기간을 가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의무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행에 대한 수요가 폭발할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미 폭발하고 나서 주가를 사게 되면 충분히 오른 다음에 사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조금 더 일찍 미리 매수를 해서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앵커님 혹시 자가격리가 만약에 풀리고 해외여행도 자주 해외여행이 좀 자유로워진다면 해외여행 혹시 가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그 여행 카페에 올라오는 게 왜 하와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그 자가격리가 없대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일주일 휴가 내고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돌아와서 네네, 한국에서 이제 자가격리하는 게 문제다 보니까 여행을 못 가고 있다. 네네. 이런 글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가격리가 없어지면 당연히 나가겠죠. 네, 맞습니다. 저도 해외여행 정말 가고 싶은데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잠재된 수요가 매우 풍부한 게 여행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앵커님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규제가 좀 풀리자마자 중국 국내로의 여행지에 엄청난 사람이 모인 뉴스 한번 접해보신 게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엄청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 게 바로 여행업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여행업이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 문제를 떠나서 아예 해외여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여행업체들이 작년부터 굉장히 많이 폐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폐업하는 숫자는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만큼 버틸 수 있는 재물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아니면은 현재 여행업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규모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분명히 어렵긴 하지만 생존해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폭발적인 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 부분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수요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앵커님이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좀 김이 되긴 합니다만 네. 백신 여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백신 여권과 관련된 이야기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없긴 하지만 해외 쪽에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을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표를 보시면 EU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부터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발과 발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영국, 싱가포르 같은 많은 나라들이 현재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이슈로 분명히 주가의 상승 여력이 있는 만큼 상승 포인트까지도 갖춰진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를 보시면 조금 올라와 있는 모습처럼 보이실 겁니다. 실적이 그렇게 나쁘게 나왔는데 주가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밸류반 보면은 현재 위치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자면 지금 밸류가 비싼 가격대는 아닙니다. 거기다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선 반영을 조금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충분히 더 반영이 돼서 주가 충분히 더 올라올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차트로 제가 좀 두껍게 선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121선입니다. 121선은 강한 지지라인으로 계속 상승 여력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요. 최근도 121선 라인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낸 만큼 충분히 전고점이 25,500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2분기는 기저효과로 엄청난 매출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점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종목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요. 종목명과 매수 타점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행에 대한 욕구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제 코로나가 지금 1년 3개월, 1년 4개월 정도를 지나다 보니까 SNS에는 이제 그 전에 갔던 그 해외여행 사진이 정말로 많이 올라오면서 네, 정말 코로나만 끝나면 나 바로 나갈 거야 라는 글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여행 그 사이트에 요즘에 그런 게 있어요. 비대면 여행. 그래서 돈을 얼마 지불하고 영상을 통해서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 영상을 보는 그 비용 지불에도 사람들이 엄청난 그 소비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지금 욕구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해외 여행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진다라고 하면 그동안 억눌렸던 그 소비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제 가장 좀 쌀 때 잘 매수를 해둬야 우리가 그 폭발적인 소비가 나왔을 때 수익을 제대로 누려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께서 아까 뭐 여행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고 하셨지만 그 시기상조일 때 매수 타이밍을 잘 노려서 우리가 들어가 논다면 그 폭발적인 분출이 나왔을 때 우리는 충분한 수익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매수 타이밍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노란톡 통해서 그 종목명과 매수 타이밍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박세영재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셔야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거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일단 두 번째 종목 들어가기 전에 네. 노란 톡방에서 아마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요. 네. 바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린 포인트입니다. 모두 다 시기상조라고 하셨을 때 그 주식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모두 다 좋다라고 생각을 그쵸, 했을 늦죠. 때는 이미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여행주를 일단 소개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차량 부품과 기계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장 큰 자동차 회사인 현대기아차의 자회사입니다. 차량 부품을 만들어서 모회사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의 심장이라고 불리우는 엔진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샤시 모듈이나 아니면 일반 부품, 소재가 되는 핵심 부품을 만들어서 모회사에 현재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을 이 회사가 거의 다 만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핵심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현대기아차의 성장을 같이 받아갈 수 있는 동반 성장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동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 사업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공작 기계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님께 또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공작 기계 굉장히 어려웠고 아마 들어보시지도 잘 못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거 그냥 찍어보시면 공작기계? 공작기계? 공작기계는 정말 모르겠어요. 네, 간단하게 말하면 기계를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부품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품을 만드는 게 바로 공작 기계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국내에서 현재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공작 기계 점유율 2등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인데요. 점유율로 정확하게 따져보면 현재 작년 기준으로는 한 37% 정도
정도 하고 있습니다. 1등인 기업과 비교를 하면 한 2%에서 3%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사실 1등과 2등을 하는 회사가 거의 다 점유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공작기계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작기계의 성장만 있으면 당연히 안정성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작기계 사업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차량 부품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에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안정성과 성장성을 가져가면서 이 회사 가져가고 있는데요. 공작 기계 부분도 말씀드렸다시피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본업의 본업의 두 축인 이 두 가지가 모두 다 성장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1분기의 실적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실적은 매출이 1조 8,500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13%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74억으로 전년 대비로 1.5%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앵커님 1분기 매출이 1조 8,500억 정도 나오면 네, 엄청나게 큰 회사이죠. 그런데 매출이 13%가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이 어떤 것 같나요? 잘하고 있는 거죠. 13%씩. 네, 충분히 좋은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5% 정도 성장밖에. 영업이익이 조금 아쉽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짚어드리는 포인트도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영업이익이 1.5%로 상당히 적었습니다. 성장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통상임금 환입이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현재 재판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일부 회사가 승소를 하고요. 노사 간의 일괄 협의를 통해서 돈이 일시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작년 1분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에 따라서 실제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에는 상당히 좋게 나와서 1.5%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영업만으로 통한 영업이익은 작년 1분기에 48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과 비교를 해보자면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에서 471%나 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무제표만 보게 된다면 1.5%밖에 성장하지 못했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400%가 넘는 굉장히 좋은 성장을 가져간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신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용 열 관리 시스템, 그리고 수소차용 수소 저장 모듈, 공기 압축기를 현재 납품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모회사인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할 예정이고요. 전기차와 수소차는 신사업으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매출은 2023년부터 실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을 재평가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신사업이 이것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 자체 내에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무인 운반차 로봇인데요. 무인 운반차 로봇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앵커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무인 운반차 로봇. 아마 이것도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이거 그대로 해석하면 네. 무인으로 운반하는 로봇.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람 없이 그냥 로봇이 이렇게 뭘 운반해주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비슷하게 잘 맞추셨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발렛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운전자 대신에 로봇에게 시키면 주차를 정확한 위치에 발렛을 해주는 건데요. 그룹 차원에서 로봇 사업을 굉장히 크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의 본업,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이나 공작 기계에서는 매출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신사업의 포인트, 전기차, 수소차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신사업 포인트에 그룹 차원에서 로봇 사업까지 하고 있는 게 이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는 회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차트를 보면 1월 달에 급격한 상승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밸류가 굉장히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물론 PER로 평가를 하자면 완전한 저평가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PBR로 보자면 1 이하의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는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도 121선이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제가 진하게 표시된
진하게 표시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지지 라인이 강한 지지 라인으로 현재 121선을 최근에 이 지지 라인에서 반등이 보이고 있습니다. 61선까지 현재 돌파를 했고 5일선과 11선, 21선이 뚫고 올라와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낸 자리가 지금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85,000원 라인만 뚫고 올라와준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자리에 와 있고 최근에 조정으로 인해서 밸류도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까지 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무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그리고 재무적으로 너무나 좋은 회사인데요. 거기다가 신사업의 포인트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매수 관점에서 봐야 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저희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개해드리는 종목 잠시 후에 노란톡톡에서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매수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종목명 알고 그냥 미리 들어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매수 타점 그대로 따라야 하셔야지 방송 중에 언급되고 있는 그런 수익률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관련 내용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한번 공유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이 있는 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에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잠시 후에는요. 종목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좀 해결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필요한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종목과 관련돼서 어떻게 전략을 꾸려야 할지 관련 내용들 진단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잠시 후에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종목과 관련된 고민 해결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시고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포스코 IC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로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포스코 ICT 비중 15% 8,000원입니다. 마이너스 복구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고 포스코 ICT는 오늘 0.81% 상승하면서 7,430원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일단 손실 구간이시고 복구가 가능하냐, 기다려도 되겠냐라는 질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기다리시면은 복구는 가능해 보입니다. 8,000원이시라면은 5월 12일 날 아마 이 부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를 길게 달고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은 매수를 한 시점에서 이 정도의 윗꼬리라면 사실 그날 손절을 하셔도 충분했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제가 좀 선을 좀 그어드리면 현재 박스권의 형태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박스권 돌파를 5월 12일 날 시도를 했다가 밀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박스권 상당 돌파를 하는 추세가 아직은 깨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인 8,000원까지는 상승할 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다만 최근에 거래량을 일으키면서 상승 돌파를 했다가 실패한 경우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손절가를 말씀을 드리면 6,500원에 깨지게 되면은 일단 추세는 이탈했다고 보기 때문에 6,5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아드리고요. 일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8,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와 함께 일단 전반적인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그대로 한번 행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일단 좀 기다리면 마이너스 복구는 물론 좀 목표가까지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까 한번 인내심을 갖고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웨이 항공 살펴보도록 할게요. 뱃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티웨이 항공 2,750원 매수하셨다고 비중 10% 했습니다. 언제 팔아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수익권인 것 같습니다. 티웨이 항공은 오늘 지금 2% 하락하면서 3,035원, 이분 같은 경우는 2,750원에 이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구간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조금 더 봐도 될까요? 아니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일단 재무적으로 보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상당히 안 좋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대한 수요에 대한 확대, 여행주 오늘 추천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분명히 단기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2,750원이기 때문에 따로 손절가는 제시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권에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목표가가 궁금하실 텐데 3,250원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다시 한번 재매수 구간을 잡아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좀 큰 장이기 때문에 수익 구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좀 유리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는 손절가는 따로 제시해드리지 않고요. 목표가 말씀드리면 3,250원 라인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손절가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종목과 관련된 고민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 1234 누르시면 됩니다. 김재룡 전문가의 사진 있는 방으로 들어와 주셔도 되고요. QR코드 통해서도 입장하실 수 있어요. QR코드 카메라 가져다 대시면 링크 뜰 겁니다. 그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보유 비중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 봐야 될 텐데 다음 종목은 삼성카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쁜이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삼성카드 비중 10% 35,000원입니다. 반등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남겨주셨고 삼성카드 현재가를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33,600원 0.15%의 오름세입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반등 좀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일단 35,000원대 라인에서 매물대가 좀 두꺼워 보이긴 합니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35,000원까지 올라오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손절 라인을 좀 정해드리면 손절 라인은 조금 제가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33,0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은 손절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저점이 조금씩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리스크가 있어서 손절 라인은 제가 최대한 짧게 33,000원 부분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분명 33,000원대에 241선의 지지 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지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 여력,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면 매수가랑 똑같은 35,000원 부분이면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매물대가 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35,000원 부분을 단기간 돌파하기에는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35,000원 라인에 대시면 전량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손절 라인은 33,000원으로 제가 좀 짧게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바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광피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 6만 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그리고 지금 비중 1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최근 5거래일 연속 하락세 54,900원까지 밀린 상황입니다.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좀 복구가 가능할까요? 일단 지지 라인을 보자면 241선의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금 더 홀딩을 하고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그래도 계속해서 깨지는 않고 조금씩이라도 높여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움직임이 좀 더딘 부분이 있고 거래량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241선과 추세선 라인, 이 라인만 지키게 된다면 충분히 반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손절가는 조금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53,500원을 깨게 되시면 조금 추세는 이탈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3,500원 지지 라인 그리고 손절 라인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면 일단 62,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수익은 아니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변동성이 큰 구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느리게 움직이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일찍 정리를 하시고 조금 더 탄력성이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목표가 62,5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선까지 우리가 정해드렸으니까 그 손절선 여부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오래 기다리시더라도 어느 정도 좀 복구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살펴볼게요. 미래에셋증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미래에셋증권 1,600원에 매수했고요. 비중 8%입니다. 홀딩해야 될까요? 라면서 남겨주셨는데 미래에셋 오늘 지금 볼게요. 미래에셋증권이 0.5% 상승하면서 1,050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1,600원 매수를 하신 상황이고 홀딩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분기에 엄청난 실적이 나온 게 대부분일 겁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1월 달만 하더라도 거래 대금이 엄청났었거든요. 지금과 비교했을 때 거의 2배 가량의 거래 대금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좋은 실적을 가져서 올라온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자리에서 보게 되시면 일단은 21선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깨지게 된다면 사실 9,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라인을 좀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제시해드리면 일단 9,500원까지 좀 제시해드리고요. 목표가는 현재 매물대를 좀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게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일단 제가 목표가를 좀 제시해드리는 건 11,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11,000원 제시를 해드렸고요. 손절가까지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잘 메모해 두셨다가 그 움직임 좀 지켜보시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 살펴볼게요. 하자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디스플레이텍 5,360원 10%라고 합니다. 매수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디스플레이텍 오늘 현재가를 좀 살펴볼게요. 디스플레이텍 오늘 현재가가 0.1% 오르면서 4,805원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 5,360원에서 매수하신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매수가까지라도 좀 올라와라 이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보이는 녹색 선, 이 선이 현재 60일선인데요. 기술적으로는 이 60일선만 지키게 된다면 분명히 상승 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이 구간에서 현재 반등을 하게 된다면 쌍바닥을 이루는 기술적인 모양이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모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5,300원대에 좀 매물대가 좀 두꺼워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자리에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5,5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4,500원 4,500원까지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조금 더 타이트하게 말씀을 드리면 4,700원까지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4,700원 좀 깨지게 되면은 4,500원 그리고 4,000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손절가 조금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손절가 4,700원 선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한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누나 세상에서 제일 이뻐요 라면서 동동준님께서 남겨주셨는데 전략을 잘 쓰셨네요. 자, 한네트 8,200원 비중 20%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한네트 그래도 뭐 일단 수익권입니다. 3.8% 오르면서 9,290원. 이분 같은 경우 8,200원에 매수하셨는데 전략 어떻게 꾸려볼까요? 일단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들고 음봉이 났기 때문에 좋은 캔들 모양은 아닙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좀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정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한데요. 일단 지금을 봤을 때는 121선 라인이 좀 강하게 지지 라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21선 라인이 8,500원, 8,6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만 지키게 된다면
된다면 충분히 재차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조금 최근에 비해서 좀 있는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있고 윗꼬리를 달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거래량, 그러니까 다음 날의 거래량이 좀 동반되지 않으면 쉽게 올라오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0,000원 이상에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을 드는데요. 좀 길게 가져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11,000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따로 손절 라인은 제가 제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11,000원까지는 목표가 잡으셔도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만인데 2분기부터 기저효과로 인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 종목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되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포인트를 가졌고 신사업의 포인트까지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종목을 매수 관점에서 꼭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방송 끝난 직후에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거예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QR코드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카메라 어플 가져다 대셔서 QR코드로도 들어와 보시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문자샵 3989 종목 요청이라고 보내주셔도 됩니다.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